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친구들 안녕하세요. 장별 생각하는 한국사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자주적인 독립 국가가 되는가 했더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이제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지 그러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정말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되게 좀 슬픈 우리 역사의 슬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제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제 만화가 보이나요? 여기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 이제 사람들 보이고요. 일본의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근데 여기 을사늑약이라는 게 보여요.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슨 조약을 맺는데 근데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을 늑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이라고 강제로 맺어진 조약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뒤에 군사들도 있고 그쵸? 경찰들도 있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근데 무슨 조약을 맺는데 나라와 나라 대 맺는데 황제가 아니라 여기 고종 황제 시절이잖아요. 황제가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고 있네요. 즉 늑약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만국 편하 회의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을사늑약이 뭔가 잘못된 조약인 것 같아요. 자, 하얼빈이라는 곳에서는 나는 의병 참모 중장으로서 침략자를 쏘았다. 난 정당한 일을 했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 사람 있네요. 여기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을 부앙 쏴서 사살을 합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본의 식민지라니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겠네. 수치스러운 이날을 기억하고 말 테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일장기가 여기 지금 경복궁이죠.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경술국지라고 해서 이제 나라의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날 1910년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할 마지막 상대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해 강제로 을사늑약이라는 걸 맺죠. 이 사실에 분노한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을병을 일으켜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며 총칼을 들고 일본에 맞서 싸우기도 해요. 한편 나라의 빚이 점점, 그러니까 돈으로 된 빚이요. 빚이 점점 늘어나자 이런 걸 이제 국채라고 하죠. 국가의 빚이라고 해서 빚이 점점 늘어나자 이를 걱정했던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끊거나 반지, 비단, 치마를 성금으로 내놓기도 해요.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바로 이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고종과 우리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요? 한번 오늘은 그 내용을 배워보겠는데요. 을사오적 그리고 을사늑약. 을사늑약.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요. 요 그림 보이나요? 10년 전에 청나라 말하는 거죠. 10년 전에 청을 먼저 공격해서 일본이 승리를 했죠. 이번에는 러시아를 기습 공격한 거예요. 대한제국은 전쟁 전에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고 중립을 선언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강요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철도를 건설한다며 대한제국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이 철도를 우리나라 땅에 건설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이 철도를 통해서 군사 물자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옮기려고 했던 거죠. 오른쪽 그림이 보이나요? 이 그림에서 왼쪽에 덩치 큰 사람이 러시아, 오른쪽에 작은 사람이 일본인데요. 이 오른쪽 남자가 밟고 있는 여기가 바로 한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링 밖에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구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링 밖에 들어오지 못한 이 청도, 청나라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일본 전쟁은 예상을 뒤집고 일본이 승리를 해요. 일본은 이미 전쟁 중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는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일본은 이제 그러니 어떻겠어? 이제 세계가 다 이제 일본을 이제 이 대한제국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을 해주니 일본은 고종과 정부 대신들을 위협하며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자, 을사늑약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졌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하죠. 이 을사늑약은요 뭐냐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어요.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이었는데 이 늑약은 외교권을 빼앗아가죠. 이 외교권이 뭘까요? 예, 다른 나라와에 있어서 무슨 조약이라던가 협상이라던가 우리 이 사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힘도 빌릴 수가 있고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 뭐 소식을 주고 받는 것 또한까지 다 이 외교권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나라와의 이제 협상이라든가 조약을 맺는 것을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외교권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나라 일을 다 이제 일본에서 맡아서 외교 문제를 하는 거죠. 자, 고종은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이 조약의 도장을 찍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고종 황제는요. 그렇지만 이때 5명의 대신들이 이 조약에 서명을 해요. 네, 5명의 대신들이 이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해요. 이제 을사년에 일어난 이 을사늑약을 맺게 한 나라를 배신한 이 적이라고 해서 오적, 5명의 적이다. 그래서 오적이라고 불러요. 이에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요. 이제 다른 나라와 무슨 조약을 맺든, 그쵸?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해 갔으니 일본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을 맺어야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리해요. 일본 몰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일본은 통감부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외교는 물론 각 분야의 대한제국의 이제 간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잠깐 을사늑약을 맺게 했던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5명의 대신들이 누군지 이름 한번 알려줄게요. 이 친구들도 한번 적어주세요. 5명의 그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현중 이렇게 5명이에요. 우리는 이를 을사오적이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 욕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무리 잘못해도 욕하지 말고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폭력은 더 나쁘겠지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마음 놓고 욕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5명의 사람입니다. 야, 욕을 먹어도 싸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친구한테 뭐 누구한테 화나는 일이 있거든. 그 친구 이름 대면서 욕하지 말고요. 이 5명의 이름을 대면서 욕하세요. 이 5명의 이름에겐 욕해도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현중 이 사람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5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에 넘겨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특사는 헤이그에 왜 갔을까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을사늑약에 저항을 하는 이제 고종이 특사를 헤이그에 이제 보냅니다. 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실려 있으니까요. 요것도 읽어 보시고요. 밑에 이제 그 을사늑약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의병들, 그쵸?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조직한 군대, 의병을 이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 사진에도 보이죠?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신돌석이라는 사람, 평민이면서 의병 대장이 되었던 아주 신출귀몰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홍길동처럼 아주 신출귀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 신돌석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른 의병들도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셔야 해요. 자, 그리고 헤이그에 간 특사, 아까 고종 황제가 그쵸? 보냈다는 그 헤이그에 간 특사는 고종의 명령으로 헤이그에 간 특사로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입니다. 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근데 얘들은 실패를 하고 말아요. 나중에 일본이 이 특사를 보낸 것을 어떻게 또 알고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네. 그렇지만 이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군을 박탈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을사늑약은 강제로 맺어진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는 것을 막 이제 그 해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또 알리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고종이 물러나고 대한제국 군대가 이제 해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본이 또 트집을 잡고 고종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 이제 왕인 순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이제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물러나고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돼요. 이제 나라의 군대마저 없으니 뭐가 없어? 이제 모든 걸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병력까지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이제 주권이,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가는 거죠. 자, 이것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죠. 빚을 갚기 위해 반지를 빼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적 시설을 갖추게 한다는 구실로 일본의 돈을 빌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본의 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러다가 빚을 못 갚아 나라를 빼앗기는 생각이 들자 너도 나도 나서서 성금을 모았어. 이것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요. 국채는 나라의 빚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여기 보이나요? 여기 줄 서서 여자들은 뭐 가락지, 금, 비녀, 뭐 비단 치마 그런 것도 다 내다 팔고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성금을 내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일본의 또 방해로 실패를 하지만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도 모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이 돈 없고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모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막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고구려를 지켰던 을지문덕, 그쵸? 예전에 고구려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에 그려져 있는 이제 을지문덕 장군 모습을 이야기한다거나 여기서 신채호는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고려 때 수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을지문덕의 이야기인 을지문덕전, 일본의 침입을 물리쳤던 이순신의 이야기인 이순신전 등 이제 이러한 위인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읽히면서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국심이라던가 이런 걸 자꾸 키우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강하고 그런 나라다.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러한 것들 또 침략을 받았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뭐 그러한 내용들을 자꾸만 우리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민족적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위인전들을 읽히게 했습니다. 자, 안중근이 이 또 휘로부미를 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얼빈에서 일어난 안중근 의거 탕탕탕. 그쵸? 우리 친구들 이거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꼭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어 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안중근은 일본에 의해 살인죄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유언을 남겨요. 사랑하는 두 동생에게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독립의 소식이 들려오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겠다고 말했죠. 이렇게 안중근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여기 안중근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안중근은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우리 친구들 이번 달에 안중근에 의한 책을 한번 위인을 간단한 거든 긴 거든 위인전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래 이름은 또 안중근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위인을 읽어봤으면 선생님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가문은요 글을 되게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그런 가문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활쏘기, 뭐 무술, 뭐 이러한 걸 더 좋아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뭐 글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튼 되게 위인 전후로 읽기에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람의 생애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요즘 못 가나요? 그러면 유튜브라도 안중근에서 쳐서 안중근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렸던, 그쵸?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 태극기인가요? 아니죠. 이건 경복궁이고 여기 일장기, 그쵸? 드디어 결국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 이제 일장기가 딱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의 가치를 알게 되어요. 그래서 독도의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정망대를 설치하면서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죠.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이었지만 1905년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어요. 일본이 독도를 빼앗기 위해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의 영토, 자신의 일본에 있는 시마네현의 영토에 불법적으로 포함을 시켜요. 뒤늦게 대한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지만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정당한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국권은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후 독도는 일본에 불법적으로 빼앗았다가 1945년 이제 8월 10일 강복이 되죠. 45년 강복으로 한반도와 함께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사람들 왜 나라를 떠났을까요? 만주로 간 사람, 일본이 침략이 심해지자 견디다 못해 압록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 북쪽으로 옮기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만주의 털을 잡고 땅을 일구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간동지방, 일본의 간동지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한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헛소문이 퍼져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한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일본 전 지역으로 퍼져요. 이것은 왜냐면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이제 일본으로는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원래 일본이 좀 불의지대라고 해서 이제 지진이 잘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한국인들의 이제 한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일본인들이 6천여 명이나 되는 한인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해버리는 그런 비극도 일어난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나라로 간 뭐 하와이나 뭐 미국에 있는 하와이나 이런 데로 이주를 간 사람들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을 만드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해야 했는데 때로는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곳에 살던 한인들은 힘들게 번 돈을 모아서 뭐 했었을까요? 독립운동에 써달라며 독립운동 단체에 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좋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스토리는 이 정도로 읽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렇죠?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에 체결되었어요.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목적은 두 나라가 서로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려는 것에서 이제 전쟁을 일어났죠. 그런데 시작이 바로 일본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다들 러시아가 그때는 되게 강대국이어서 러시아가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을사늑약, 러시아 일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지배를 러시아 등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대한제국의 자신들이 일본이 지배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이겼으니까 러시아가 인정을 합니다. 과정은 대신과, 그쵸? 고종을 위협합니다. 이제 그래서 5명의, 그래서 고종은 끝까지 을사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5명의 대신들, 즉 을사오적이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요. 통감부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이제 통감부를 설치해서 조선을 감시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을사늑약은. 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을 볼까요? 민영환 등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을사늑약이 이제 맺어지고 민영환 등의 이제 또 고위 간직자들은 저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그리고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신문에 실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서 이 을사늑약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원통하고도 원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신문에 글을 냅니다. 그다음에 나철, 오기호 등은 이제 그렇게 신문을 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을사오적에 의해서 을사늑약을 맺었다. 그런 거를 이제 부당한 것을 이제 신문에다가 실음으로써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철, 오기호 등은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은 가게 문을 닫아 반대의 표시를 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저항의 뜻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죠. 최익현 부대,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최익현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흥성대원군 때, 그렇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그 최익현,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키고요. 정부의 군대가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잡혀갑니다. 이제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정부의 군대가 이제 정부에서 이 의병을 진압하려고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 최익현 거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냅니다. 자, 신돌석은요, 평민 출신의 의병 대장으로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종이 했던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만국 평화 회의에서 이제 이 세계에서 이렇게 열리는 네덜란드의 정시 줌칭가로 헤이그라는 곳에서 1907년에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려요. 이제 이곳에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내죠.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일본 침략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로 이위종을 보냅니다. 근데 결과는 일본의 반발로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해요. 네. 일본이 미리 알고 못 들어가게 하죠. 자, 그래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제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일본이 이제 또 트집을 잤습니다. 헤이그 특사를 보낸 이제 일본이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태위가 되고요.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순종은 이제 고종의 아들 순종은 일본과 새 조약을 맺습니다. 부속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 강제 해산을 하고요.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죠. 그리고 해산 군인들은요, 이제 의병에 참여해서 의병 운동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이렇게
이뤄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 우리 대한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도 계속 되는데요. 국제보상운동으로 일본에 의해 나라 빚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일본에 의한 나라 빚으로 국제보상운동을 해서 갚자라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반지, 비단치마, 머리카락 같은 것을 잘라서, 머리카락은 가발을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거 잘라서 이제 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담배를 끊고 모은 돈으로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연구론요, 우리의 정신인 역사를 지켜야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채호 등이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을 통해 애국심을 기르는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책으로 써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혼이 있고 이러한 얼이 있고 이러한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침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애국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의거가 있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 피로써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을 맹세를 하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알죠? 여기 보이면 안중근 의사의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가 짧죠? 보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왜? 일부러 자신이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이 아픔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혹시나 내가 나태해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죠. 자,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경복궁에 이제 1910년에 경복궁에 걸린 일장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그쵸? 일본이 러시아와 일본 전쟁 중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불법으로 시마네 현에 이제 일본의 땅인 시마네 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네. 그래서 만주와 일본,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조선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엔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만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이나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하고요.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 지도자가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 이회영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재벌가의 아들이에요. 재벌가의 둘째 아들이었나? 둘째 아들인가 다섯째 아들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빨아서 땅을 다 팔고 해서 이 만주로 가서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다 무료 급식으로 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이 이회영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되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된다면 이 이회영 씨도 한번 찾아서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네이버라던가 이런 검색창을 이용해서 찾아서 이회영 씨에 대한 일대기도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많은 그때 당시에 60억이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을 처분하니까 60억이었대요. 지금도 많은 재산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죠. 이 재산으로 이 모든 재산을 다 독립을 위해서 독립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학생들을 기르는데 썼다고 해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일화를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제 만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식솔들과 다 함께 만주로 건너가고 있는데 만주로 건너가려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야 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데 이회영 씨가 여기 강을 건너는 그 배를 이렇게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제 삭을 주는데 원래 줘야 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사공이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돈은 나중에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만주로 건너오려고 할 때 그때의 돈이니 그때 돈을 미리 주는 것이니 받아주시오. 혹시나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건너오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돈을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쵸? 이 돈이 친구들 가난한 이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소. 이 가난한 백성들을 지금 내가 미리 돈을 지불할 테니 그 사람들을 공짜로 배를 태워주시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 너무, 그쵸. 멋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회영 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일본으로 간 유학생이나 노동자는 관동 대지진 때 많은 한인이 살해가 돼요.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일본의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막 한인의 탓이라고 하면서 우물에 뭐 독약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한인의 막 그런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한인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채찍을 맞아가면서 아주 그냥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노동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써달라고 모아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국사 빈칸으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압적으로 조선과 땡땡땡땡을 맺었다. 뭘까요? 잊으면 안 돼요. 을사늑약, 그쵸? 잘못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해서 늑약이라고 했죠. 강제로 맺어진.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었다. 을사오적도 기억을 해두고요. 자, 고종황제는 일제 만행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뭐를 열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이그에 보냈다 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진 빚을 갚고자, 그렇죠? 나라의 빚, 국채를 갚는다. 보상, 그렇죠? 하는 운동.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을 펼쳤다. 땡땡땡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누군가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10분 후에 봐요.